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는 이처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은퇴를 하던 해 박정수 씨의 마음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올해로 60, 지난 34년간 서울의 한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을에 집을 나서던 그였습니다. 이제는 아침 9시 느긋하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온전히 마주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치 평생 모르고 살았던 계절의 다채로운 색깔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아내 민경자 씨 역시 60의 나이로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분입니다. 큰딸은 결혼해 대전에 살고 있었고 아직 미혼인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 부부에겐 이렇다 할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앞만 보고 달려온 두 사람은 이제야말로 여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손에 쥔 돈은 2억 8천만 원. 정수 씨는 퇴직 후 몇 달간 자신의 청춘과 맞바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자니 이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주식은 평생 담을 쌓고 살아온 터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무렵 TV에서는 연일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하나둘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쏠쏠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런 거 하나 해보는 게 어때요? 매달 월세만 꼬박꼬박 받아도 우리 용도는 충분하잖아요.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말은 그럴싸해도 자칫 잘못 발을 들였다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며 헌신해온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난생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관련 서적을 탐독했으며 몇몇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상담도 받았습니다. 낯선 용어들과 복잡한 시장의 흐름은 어렵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흥미로웠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하는 옛말처럼 그는 웃으며 자신이 부동산의 매력에 푹 빠졌음을 인정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의 소개로 분당 인근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역세권, 신혼부부 수요 폭발, 월세 90만 원 보장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란한 프레젠테이션과 모델하우스에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 없을 기회라는 말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한 채에 2억 4천만 원. 매달 들어올 월세 수익을 생각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생긴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퇴직금 대부분을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고 생활비에 조금 보태 썼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박정수 씨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노후에는 돈 걱정 없이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꿈꿨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다가올 미래를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그날 밤
그의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새로운 장을 펼쳐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투자한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분양 카탈로그 사진보다 훨씬 근사했습니다. 초여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회색 타일 벽면과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통유리 로비, 관리사무소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옆에는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팻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수 씨는 자신의 선택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월세 계약을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 동네는 워낙 수요가 탄탄해서 금방 세입자 구할 겁니다. 중개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첫 달, 그의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습니다. 첫 달이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달도 공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되어서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었던 월 90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정수 씨는 일단 공실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아쉽다는 감정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긴 해도 은행 이자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건물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멈춰섰고 층간 소음 문제로 입주민 게시판은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런 상태면 저 계약 연장 안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 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 관리를 맡겼던 대행업체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월세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수십 번 건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현장을 찾아가 보니 관리사무소 직원마저 고개를 저으며 요즘 그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는 곳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수 씨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양 설명회 때 만났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습니다. 수익률 보장, 임대 관리 대행,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달콤한 약속들이 모두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아내에게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거실불도 켜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았던 노후의 꿈과 기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공간에서 아내와의 평온한 노후를 그렸고 손주들과 나눌 따뜻한 시간을 상상했으며 평생 일해온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든 빚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밀리는 관리비, 대출이자, 그리고 공실 상태가 주는 끝없는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나는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하는 끝없는 자책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고 결정을 내려왔던 자신인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토록 쉽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 민경자 씨의 한마디가 무너지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그 말에 정수 씨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어떤 거창한 위로보다 아내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는 그 진심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부동산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며 인근 시세와 유사 오피스텔의 공실률, 수요의 흐름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중개사무소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지역 오피스텔은 지금 완전 포화 상태예요. 공급이 너무 많아요.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았어요. 지금 그 가격에는 절대 못 팔아요. 팔려면 최소 3천만 원은 손해보셔야 합니다. 말이 좋아 손절이지. 그것은 사실상 자신의 청춘과 맞바꾼 퇴직금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은퇴자 모임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날린 동료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분양형 오피스텔 2채가 모두 공실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다들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 대화를 통해 정수 씨는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에도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준비된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당신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환상 속으로 많은 이들을 떠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당장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월세 조건을 현실적으로 낮추고 직접 건물 관리에 나섰습니다. 건물 내 문제점은 관리사무소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개선을 요구했고 청소 상태나 공용 공간을 살피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낮은 조건이었지만 정수 씨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그렸던 장밋빛 미래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지만 그는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는 노후라는 게 어쩌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있는 건지도 몰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오피스텔을 산 지 3년이 넘었고 박정수 씨는 더 이상 그 건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많지 않았지만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는 되었고 세입자도 비교적 오래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오래된 나무처럼 자신만의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삶의 구조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출근과 퇴근이라는 정해진 틀이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틀이 사라지자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이내 막막해졌습니다. 그는 그 공허한 시간을 돈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보장된 노후라는 말이 퇴직 후 삶의 정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삶을 채우는 것은 결국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아내와 마주 앉아 뉴스를 보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노후가 아닐까. 그는 예전보다 훨씬 소박해졌지만 동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오피스텔이 사실은 자신을 단련시킨 값비싼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 나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나는 돈보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자산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글을 읽은 도서관 독서의 회원 몇몇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정수 씨의 실패담을 통해 오히려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작은 모임을 매달 한 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는 삶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그 한마디에 정수 씨는 오랫동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자신의 험난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가장 큰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그 오피스텔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무너졌지만 덕분에 나는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더 괜찮은 어른이 된 것 같아 이제 그는 더 이상 수익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면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그래,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겠지라며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조금씩 부드럽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다시 새로운 의미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정수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산사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바람 소리도 꽃 피는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제 그는 압니다. 삶이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투자 실패로 인해 한때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소중한 여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새벽 6시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바람의 방향과 새소리,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책길에 나서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참으로 고맙다. 돈으로 채우려 했던 텅 빈 노후는 사실 마음의 공간을 따뜻한 관계로 채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씨는 더 이상 실패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인생 이막은 바로 지금 이 순간